동영상 수학과 팀장 김쌤입니다. 자, 우리 이제 기말고사가 코앞으로 다 왔죠. 이제 곧 기말 시험 보는데 어떻게 준비들은 잘했습니까? 잘했을 거라 믿고 그런데 이제 뭐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그 마무리가 어설퍼가지고서 시험에 아쉬움을 남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잘 마무리하자는 의미로 선생님이 작년도 기출문제 가져왔고 이 기출문제 중에 뭐 다 풀 거는 아니고 당연히 이제 이 중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위주로 선생님이 선별을 해왔는데 뭐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문제는 어렵지 않지만 여기 안에서 그래도 잘 알아둬가지고서 워낙에 자주 나오다 보니까 잘 알아둬야 되는 그런 문제들 그런 걸로 위주로 선별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풀이 잘 들어두고 마무리 잘 하길 바래요. 자, 일단 우리가 작년도 기출문제 중에 봐야 되는 문제는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는 뭐에 관련된 문제냐면 사실 이거는 황금비에 관련된 문제인데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고등학교 가서도 이런 문제들 황금비에 관련된 도형들을 많이 보게 될 거야. 사실 황금비를 나타내는 도형들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의 도형 오각형, 정오각형으로 가져와서 여기서 이제 황금비가 어떻게 됐냐 그걸 푸는 건데 물론 문제 속에서는 황금비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황금비가 뭔지도 잘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그 황금비에 대한 얘기를 하기는 조금 힘든데 뭐 자연적으로 봤을 때 뭐 가장 아름다운 비율 뭐 이런 거를 황금비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결과값은 이래.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되면 이게 이제 황금비를 가진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x값 구해라 라고 하면은 계산 안 하고요. 계산 안 하고 그냥 답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뭐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푸는지 푸는 방법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 편의 길이가 2인 정오각형이 있는데 이 정오각형에서 대각선의 길이 이렇게 두 개를 그려놓고 나서 삼각형 ABC 요 삼각형이죠. 요 삼각형과 삼각형 APB 요 삼각형은 서로 닮은 관계에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랬을 때 AC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x의 값은 어떻게 되겠냐 물어보는 거거든. 자, 우리 닮음이라고 이미 문제에서 줬으니까 저걸 이용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뭐 할 거냐면 자, 정오각형입니다. 정오각형은 한 내각의 크기가 몇 도야? 알고 있는 사람은 알죠? 108도입니다. 108도. 그래서 여기가 전체가 이제 108도가 될 건데 이 전체가 여기가 108도가 될 건데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이제 72도 삼각형에서 180에서 빼고 나면 72도 남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양쪽이 몇 도가 될 거냐면 여기가 36도 여기도 36도가 될 거야. 선생님 얘가 이등변 삼각형 양 끝각의 크기가 같아요? 밑각의 크기가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정오각형이라며. 이변의 길이와 이변의 길이는 어떻게 했어? 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36 해서 이렇게 각도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됐니? 근데 이거를 내가 이쪽으로 돌려서 보면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보면 이것도 아까 빨간색이랑 합동 아니겠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몇 도가 되냐면 여기가 또 36도가 돼. 됐어? 근데 파란색 삼각형 여기서도 여기가 몇 도냐면 36도일 거 아니야. 왜냐면 아까 빨간색하고 겹치니까. 그럼 여기 나머지 하나가 또 몇 도가 돼서 108도가 돼서 빨간색과 파란색은 AA 닮음이 되겠구나 라는 게 나올 거예요.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자, 빨간색에서 여기 전체가 108도였는데 파란색 여기가 지금 36도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가 이제 몇 도라는 걸 아냐면 남아있는 아래쪽의 각의 크기 요 각의 크기가 72도라는 걸 알거든. 근데 여기가 72도면 여기도 몇 도냐면 더해서 180 나와야 되니까 여기도 72도 이렇게 될 거야. 됐어? 그러면 다시 또 여기 BC의 길이와 PC의 길이는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러면 이제 이변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2cm가 된다는 걸 알고요. 그럼 이제 요 위에 요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x 빼기 2가 된다는 걸 알아. 됐니? 자, 이걸 왜 했냐면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잖아. 빨간색과 파란색이 닮음인 걸 확인을 했고 AA 닮음. 그럼 닮음인 도형에서는 닮음비, 대응변의 닮음비가 성립해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비례식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됐어요? 자, 빨간색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있냐면 여기가 B네요. B, A, C라고 했을 때 이 길이가 2짜리고 여기 길이가 X짜리 이런 삼각형이고 그럼 파란색 삼각형도 우리가 모양을 맞춰서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여기가 P, A, B 이렇게 돼가지고서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X 빼기 2가 되고 여기가 2가 되는 이런 도형인 걸 알거든. 됐니? 그럼 이제 뭘 할 수 있어? 비례식을 만들죠. 2 대 x 빼기 2는 x 대 2 이렇게 되겠네. 비례식 풀까요? 이렇게 같아야 되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는 4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그럼 넘어오고 나면 뭐가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이 될 거고 그럼 x의 값을 이제 구할 수 있겠네요. x의 값은 어떻게 되냐면 x의 값은 얘 지금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니까 근해 공식 써야 될 거고 짝수니까 짝수 공식 쓸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해가지고서 얘 계산하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구나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됐어? 근데 여기서 x라는 애는 길이거든? 길이라는 애는 음수값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에서 두 개의 값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마이너스 쪽은 안 되겠죠. 그죠? 루트 5의 분산값이 2점 얼마가 될 거니까 그래서 실제 x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1 플러스 루트 5 해서 지금 여기 보기에는 안 보이지만 4번 이렇게 될 겁니다. 됐어요? 선생님 아까 선생님이 써준 황금비랑 좀 다른데요? 네, 길이에 비율이 달라서 그래.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건 길이 1짜리를 말하는 거야. 그럼 여기 2짜리니까 두 배만큼 늘어나서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5가 나오는 거거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황금비에 관련된 문제. 황금비는 모르더라도 그 말은 모르더라도 이 문제는 풀어야 되는 거야. 뭘 이용해서? 닮음을 이용해서.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배웠으니까 황금비 값은 저렇게 가지고 사실 나중에는 이 식 자체도 굉장히 자주 써먹거든요. 그래서 식까지도 알아두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이제 몇 번 풀 거냐면 21번 풀 건데요. 자, 21번 문제도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선생님이 요거를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풀 거고요. 그 두 가지 방식을 다 알아두는데 특히나 이제 두 번째 방식 같은 경우는 그래프의 특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2차함수 그래프의 특징,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그 풀이법이 나중에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하는데 굉장히 편한 방법으로 등장을 하니까 그 두 번째 풀이법까지 꼭 알아두세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풀었어. 어떻게 풀었냐면 자, 첫 번째 2차 함수가 있었는데 그놈의 꼭지점의 y좌표는 25고 2차 방정식 봤더니 근데 여기는 2차 함수랑 식이 지금 똑같죠. y자리에만 그냥 0을 집어넣어서 만들어낸 2차 방정식인 거야. 그 2차 방정식 해가 마이너스 2와 3이다. 그럼 함수 fx에서 f의 값은 얼마냐? 즉 fx라는 식을 완성을 해놓고 1 대입했을 때 함수값 구하라는 얘기인 거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식을 만들어내는데 첫 번째는 이건 거지.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방정식의 해가 얘야? 그러니까 나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방정식에서 최고차 계수는 뭔지 모르겠지만 해가 이렇게 나오려면 아마도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으로 분명히 인수분해 되어 있었을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맞아요? 그럼 이제 이걸 전개했을 때 a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 돼가지고서 웬만큼의 함수의 모양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함수 모양으로 보면 요거 이렇게 되겠네요. 함수 y는 최고차 계수는 뭔지 모르고 있고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 a 값을 구해야 되겠네. 그럼 그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뭘 사용할 거냐면 여기 꼭지점에 y좌표가 25 우리 요 힌트 안 써먹었지. 그죠? 그래서 저 힌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얘를 가지고서 꼭지점을 구할 거야. 자, 꼭지점을 구하는 방법은 원래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야 되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방법 자체 물론 알아야 됩니다. 연습을 많이 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은 다 안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완전제곱식을 쓰지 않고 조금 빠르게 가기 위해서 뭘 이용하자? 그렇지. 추계방정식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푸는 방법이 있었단 말이야. 맞니? 그럼 추계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다 이렇게 해서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분의 x의 개수를 가지고서 우리가 추계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축방을 구하고 나면 이 축방을 통해 가지고서 꼭지점 자체가 다 만들어지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요걸 이용을 해서 자, 축방 공식은 정말 활용도가 높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축방 공식을 이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의 개수 우리 지금 2차식 요 아래서만 보면 되죠. 그래서 x제곱의 개수는 얼마? 1이고요. x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축방 x는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될 거다. 됐니?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이렇게 되는 거야. 2분의 1, 어쩌고가 돼야 되는데 그 어쩌고는 어떻게 보냐면 선생님 여기 25 있어요. 아니. 우린 a를 구하기 위해서 저 25를 써먹을 거니까 그렇게 돼야 돼. 2분의 1을 집어넣습니다. 그죠? 그럼 2분의 1을 집어넣고 나면 4분의 1 빼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거기에 마이너스 6을 하면 마이너스 4분의 25 그리고 앞에 a 있죠. a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요게 이제 꼭지점의 좌표예요. 됐니?
그랬을 때 이제 요 자리 마이너스 4분의 25a라는 애가 얼마나 얘기인 거야? 25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a는 얼마가 될 거다? 마사가 될 거다. 아, 식이 완성이 됐네. 함수 fx라는 애는 최고차 계수가 마이너스 4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함수였네요. 됐습니까? 따라서 f1이라는 애는 1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1 집어넣으면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6에서 플러스 24 해서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 풀이법이야. 뭐, 요 해를 이용해가지고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일단 2차 방정식을 만들고 그 2차 방정식을 통해가지고서 쭉 하면 표준형을 만들 수 있지만 우리 표준형 안 만들었고 축방과 꼭지점, 그죠? 축방을 이용한 꼭지점의 좌표에서 꼭지점의 y좌표가 25다라는 걸 이용해서 식을 완성해서 문제를 푼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풀었다면 자, 선생님은 이제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2차 함수랑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은 어차피 식은 자체는 똑같은 거야.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2와 3이라는 방정식의 근은 함수에서 봤을 때 뭐냐면 y자리에 0 집어넣어서 나오는 x의 값이니까 요게 함수에서는 x 절편 역할을 하겠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볼 수 있거든. 내가 얘를 그림을 그리면 아볼인지 유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서 아볼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이랬을 때 여기가 뭐가 돼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얼마나 있는 거야? 여기가 3이라는 있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그렇다면 선생님 여기에서 가운데에 있는 얘 선 이걸 대칭축이라고 하고 이 대칭축을 나타내는 식을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축의 방정식은 당연하게도 2차 함수의 좌우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같으니까 마이너스 2와 3의 중간, 그죠? 중점에 해당하는 2분의 1이 되지 않나요?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나는 아까처럼 막 쉽게 계산하지 않고도 축방이 얼마인 걸 알았어? 2분의 1인 걸 아는 거야. 됐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꼭지점에 y좌표가 25니까 여기가 이제 25가 돼야 돼? 그러면 이런 그림이 아니라 어떤 그림이었을 거다? 이런 그림이 아니라 얘는 위로 볼록한 이런 그림이었을 거고 이렇게 해서 그림이 그려질 거고 이때 여기 축방 2분의 1이 이렇게 나온 거구나 라는 거. 그래서 여기 꼭지점에 y좌표 여기가 얼마다? 25다 라는 걸 알게 된 거잖아. 맞아? 그러면 나는 함수 y를 식을 쓸 때 최고차 계수가 음수인 것만 알지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a라고 쓰고 나면 애초에 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5로 아까보다 훨씬 간편하게 a 빼고 나머지를 다 구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a 값만 구하면 되니까 뭐 하면 돼? 지나는 점 아무거나 하나 대입하면 되지 뭐. 꼭지점은 집어넣을 수 없어요. 이미 식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꼭지점이 아닌 어떤 점, 여기서는 뭐야? 3,0이네. 이 3,0을 여기다 대입을 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 0, 은 3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2분의 5의 제곱이니까 4분의 25a가 될 거고 플러스 25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4분의 25a가 마이너스 25고 양쪽을 25로 나눈 다음에 4 곱하고 나면 a는 마이너스 4. 그래서 함수 fx가 마이너스 4에 x 빼기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5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여기서 f1을 갖고 하는 거니까 따라서 f1은 1 집어넣으면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 약분하면 마이너스 1 거기에 플러스 25 해서 아까랑 똑같이 정답 24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방법 그래프를 이용해서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그래프의 특징 대칭성을 이용하면 식을 만드는 게 훨씬 더 빨라질 거다. 됐죠? 네, 다음 마지막 이제 22번 문제 볼 건데요. 자, 22번 문제 어떻게 볼 거냐면 2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y축과 만나는 점을 a,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을 bc라고 하고 삼각형 abc를 그렸는데 그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네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식이 완성이 돼 있고
여기에서 삼각형이 있어야 되니까 각각의 좌표를 구해야 된다는 건 다 알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A점, B점, C점을 구하는데 A점, Y축과 만나는 점 Y절편. 그죠? Y절편 어떻게 구해? X에다 0 집어넣어서 Y 값 구하면 돼. 근데 2차 함수의 Y절편이니까 2차 함수식에다 X에 0 집어넣었어. 그럼 뭐가 돼? 마십. 요 점의 좌표는 X가 0일 때 Y의 값 마십이다. 0, 마십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을 BC라고 했다? X축과 만나는 점을 그걸 뭐라 불러? 그렇지. 이걸 X절편이라고 하는 거잖아. 맞니? 그럼 X절편 어떻게 구해? Y가 0일 때 X에 값 구하는 거니까 Y 자리에다 0 집어넣으면 2x제곱에 플러스 8x 마이너스 10은 0이라는 방정식인 거네요. 2차 방정식 풀면 되죠. 2로 나눕니다. 그래서 는 0 이렇게 될 거고 인수분해 가능하네요. 어떻게? x 플러스 5랑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의 값이 5 또는 1 이렇게 나올 거 아니니? 맞아? 요 B점의 좌표가 더 작은 값이니까 요 점의 좌표는 x가 마이너스 5, y가 0일 때의 값이고 C점의 좌표는 x가 1일 때 y가 0이 되는 1, 0이 될 거다. 해서 삼각형 ABC의 좌표를 구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뭐만 해주면 되냐면 이제 이것만 잘 해결하면 돼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게 직선의 방정식이거든? 그럼 그 직선의 방정식은 어쨌든 어떻게 푸냐면 점 2개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어. 그지? 내가 지금 구하려는 이 직선이 지나는 점 2개만 있으면 증가량을 이용해서 기울기 구할 수 있죠. 맞아요?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 다음에 어떤 한 점을 대입하거나 아니면 y절편의 값을 이용을 해서 b값 구할 수 있죠. 그럼 끝난 거잖아. 그래서 점이 2개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이미 하나의 점은 여기 나와 있죠. A점. 맞아요? 그럼 나머지 하나의 점을 뭘로 잡을 거냐면 요 점으로 잡을 건데 이 점이 어떤 점이어야 되냐면 반드시 BC의 중점이어야 돼. 그게 왜 그런 거야?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해야 되기 때문에. 자, 어떤 삼각형에서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이 그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지나는 꼭지점의 대변에 중점을 지나야 돼. 삼각형의 한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기 위해선 그 지나는 꼭지점에 마주보는 대변에 중점을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 됐어요? 왜 그래? 이렇게 지나면 두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 어차피 높이는 공통이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높이 자체는 공통이에요. 높이는 공통이기 때문에 뭐만 해주면 돼? 그치? 밑변만 같으면 되거든. 그래서 얘는 높이를 선생님이 잘못 표시했지? y축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요게 지금 높이가 되거든. 그래서 왼쪽 삼각형이랑 오른쪽 삼각형이랑 높이는 똑같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만 같으면 넓이가 같아질 거예요. 됐어? M점 찾자. 얘네들의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의 중점은 마이너스 2, 0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끝났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되겠어? y는 자 x는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2만큼 커지고요. y는 0에서 마이너스 2까지 10만큼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2분의 10 요게 이제 기울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y절편은 여기 지금 요것도 1차 함수에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y절편일 거 아니야. 그래서 y절편은 똑같이 얼마야? 마이너스 10 이렇게 될 거거든.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0이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5가 될 거다. 해서 역시 보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아래 보면은 정답 2번 그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점의 좌표 구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몰랐으면 x절편 구하는 방법, y절편 구하는 방법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지.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기 위한 조건. 꼭지점을 지날 때에는 마주보는 대변에 중점을 반드시 지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점 두 개를 찾고 나면은 우리는 1차 함수식을 완성할 수 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작년도 기출문제 풀어봤고요. 지금 선생님이 풀어준 세 문제 다시 한번 꼭 복습하면서 내가 혹시 놓쳤던 부분이 있다면 잘 챙겨가지고 이번 시험도 100점 맞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